미경 씨, 많이 좋으신가 봐요. 허벅지가 다 젖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면 남편 올 시간 된 거 아닌가요? 이 시간에는 절대 안 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이것만 신경 써주세요. 아, 너무 황홀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미경, 58이에요. 결혼한 지 30년 남편은 이제 저와 얘기할 때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밥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료하고 의미 없던 제 삶에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얘기를 숨김없이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여기 거실 벽지 좀 갈아줘. 왜 그딴 걸 나한테 시켜? 요즘 돈 몇만 원 주면 다 해주잖아. 꼭 쉬고 있는 남편한테 이런 걸 시켜야 직성이 풀려? 후. 말한 내가 바보죠. 저 인간은 한 번도 부탁하면 제대로 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돈 좀 벌어온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솔직히 월급만 없으면 같이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애들은 다 출가해 둘이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똥배를 까고 소파에서 하루 종일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안 보이는 게 속편합니다. 역시나 도배도 알아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스마트폰을 열어 사소한 것을 고쳐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숨고 앱을 깔았어요. 도배로 검색하니 몇 명의 프로필이 떴죠. 박정훈, 64세, 35년 경력.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후기가 눈에 띄었어요. 꼼꼼하고 친절해요. 집이 새 집 같아요. 가격도 적당했죠. 망설이다 요청 버튼을 눌렀어요. 몇 시간 뒤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전 9시 방문 가능합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매일 항상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어요. 그래도 외간 남자가 오니 신경은 조금 쓰였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부엌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문을 열자 키 큰 남자가 서 계셨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쩍 벌어진 어깨, 작업복 위로 드러난 단단한 팔뚝, 짧게 깎은 머리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깊은 눈매, 미소도 잘 어울렸어요. 맨날 남편만 보다 이렇게 관리되신 분을 보니 솔직히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이분 얼굴 어디선가 본 듯 했어요. 20살 제 첫사랑 선배. 키 크고 어깨 넓은 그 선배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주책맞게 살짝 마음이 설렜습니다. 작업복에서 풍기는 톡 쏘는 풀냄새, 손에 묻은 오래된 벽지 조각. 모든 게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살짝 드러났어요. 그분을 더 보고 싶었어요. 더 오래, 더 가까이.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하러 왔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거실 벽이에요. 여기 좀 많이 뜯겼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도배칼을 꺼내셨어요. 풀통을 열자 톡 쏘는 냄새가 거실을 채웠죠. 이 벽지, 오래됐네요. 새로 붙이면 집이 환해질 겁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손놀림은 정확했고 벽지에 풀을 바르는 모습은 춤 같았어요. 자꾸 그의 손에 시선이 갔어요. 도배칼을 쥔 단단한 손목, 풀을 바르는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의 손이 벽지를 다듬을 때
제 마음도 다듬어지는 듯 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간질거렸죠. 그의 눈빛이 잠깐 제게 머물렀어요. 그 순간 살짝 찌릿하더군요. 집이 참 아늑하네요. 이런 집은 도배하면 더 보기 좋아져서 좋아요. 아, 그래요? 그냥 평범한 집인데요. 그의 미소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벽지에 풀을 바르고 도배지를 붙였죠.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작업복이 들썩였어요. 부엌에서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조금 더 붙잡고 싶다.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 손, 눈빛을 더 느끼고 싶다. 주스를 따르며 손이 떨렸어요. 노란 주스가 잔을 채웠죠.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일을 마치고 도구를 챙기셨어요.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거실 벽은 새 것 같았어요. 하얀 벽지가 햇살을 받아 빛났죠. 정말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나가시려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냥 보낼 순 없었죠. 용기를 냈어요. 저기 주스 좀 드시고 가세요. 날도 더운데 좀 쉬었다 가세요. 주스. 좋죠.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눈웃음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익숙한 부엌, 낯선 남자. 오렌지 주스가 잔에서 반짝였어요. 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오렌지 주스. 오랜만이네요. 그의 입술에 주스가 묻었어요. 그 입술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도배 일을 하며 혼자 사셨다고 하셨어요. 벽지를 새로 붙이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저는 남편이랑 대화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이들도 다 떠나고 그냥 혼자 같아요. 저는 주책맞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빛이 제 말을 다 담아내는 듯 했죠. 그분은 목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미소도 이뻤고요. 그분이 농담을 던지셨어요. 많이 외로우시다니. 집 수리할 때 저를 많이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어디 고장난 데 없나 이쪽 저쪽 찾아봐야겠어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울렸어요. 그의 눈이 제게 머물렀죠. 그 눈빛엔 따뜻함, 그리고 미묘한 호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과 헤어지는 게 왠지 아쉬웠어요. 그분이 떠나신 뒤 거실 벽을 만졌어요. 매끄러운 벽지,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죠. 소파에 앉아 있어도 줄곧 그분만 떠올랐어요. 그의 눈빛, 손. 제 심장은 오랜만에 뛰었어요. 그분이 문을 닫고 떠나신 순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 현관문에 손을 얹고 서 있었죠. 문 손잡이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어요.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미소, 손, 낮은 목소리. 모든 게 제 안에서 맴돌았죠. 거실 벽은 새 도배지로 반짝였지만 눈엔 그의 어깨, 그분 얼굴만 떠올랐어요. 이 떨림은 뭐였을까요? 집은 다시 정막에 잠겼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죠. 인스턴트 커피의 쓴 향이 코를 찔렀지만 오렌지 주스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 묻었던 그 주스. 테이블에 앉아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홀린 듯이 그분이 입댄 부분으로 그분의 남은 주스를 마셨어요. 그분이 입댄 곳에 내 입술이 닿은 것만으로도 살짝 흥분됐어요. 58배 이런 감정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TV 앞에서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집을 채웠죠.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옛가요. 첫사랑이 흘러나왔어요. 그대 눈동자의 건배. 갑자기 여고 시절이 떠올랐죠. 17, 교생 실습 온 남자 선생님. 키 크고 어깨 넓으신 분. 수학을 가르치며 칠판에 분필로 문제를 푸실 때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미소는 따뜻했죠. 친구들은 킥킥거렸지만 저는 수업 끝나면 뒷모습을 몰래 쫓았어요. 편지지에 그의 이름을 쓰고 지우고 또 썼죠. 그 짝사랑은 비밀이었어요. 정훈님 얼굴이 그 선생님과 겹쳤어요. 아니, 정훈님은 더 깊었죠. 그의 눈빛, 손길. 제 가슴은 그때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커피를 내리며 그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밤에 눈을 감아도 그의 손이 보였어요. 도백칼을 쥔 단단한 손, 풀을 바르는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의 어깨, 작업복 위로 드러난 근육. 그분의 명함에 있는 그분 이름을 계속 되뇌이게 되었어요. 정훈, 박정훈. 왠지 이름도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은 입안에서 달콤한 사탕처럼 녹았어요. 정훈 씨를 본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그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죠. 이 벽지. 제가 너무 잘 붙여서 자꾸 보고 싶으실걸요? 그 농담이 귀에 맴돌았어요. 웃다가 한숨 쉬었죠. 이 감정, 어쩌란 말인가요? 어느 날 주방 타일이 눈에 띄었어요. 오래돼 금이 간 타일. 고칠 필요는 없었지만 핑계를 찾았죠. 정훈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숨고 앱을 열었어요. 그의 프로필, 박정훈, 64세. 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번엔 더 가까이, 더 오래 느끼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방 타일 좀 고쳐주세요. 답장이 왔죠. 내일 오후 2시에 가능합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 티셔츠 대신 옅은 파란 블라우스를 꺼냈죠. 거울 속 제 얼굴, 잔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살아있었죠. 정훈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자마자 그의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키 크고 어깨 넓으신 그분. 작업복은 살짝 헐랬지만 그게 더 매력적이었죠. 그의 미소에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그분은 밝게 웃으며 또 뵙네요. 어디 고장났어요? 이 집. 저 없으면 안 되겠네요. 정훈 씨 뵈려고 이쪽 저쪽 열심히 찾았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농담을 건넸어요. 손길이 워낙 좋아서 자꾸 부르게 되네요.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타일을 점검하셨어요. 이거. 금 간 거 말고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새로 붙여드릴게요. 옆에 서서 물었죠. 정훈 씨, 힘들지 않으신가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면. 그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미경 씨 같은 분 집 고치면 힘이 나요. 그 말이 가슴을 두드렸어요. 대담해졌죠. 커피를 내오며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의 손, 타일을 누르는 근육, 땀에 젖은 목덜미. 모든 게 저를 끌었어요.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죠. 정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남편 저한테 전혀 신경 안 써요. 이름도 안 부르고 대화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저는 푼수처럼 이상한 말들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그럼에도 여기 계신 거 대단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마음이 녹았어요. 더 가까이 다가갔죠. 정훈 씨는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씀하셨어요. 외로울 때도 있죠. 여자가 그리울 때도 있고요.
고객님처럼 아름다운 분을 보면요. 농담입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머물렀어요. 그의 손을 스쳤죠. 정훈 씨 손, 참 듬직해요.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으셨어요. 뭐려. 볼품 없죠. 아니에요. 정말 멋져요라고 하며 그의 손을 살짝 만졌고 정훈 씨는 살짝 당황한 듯 했다. 그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싶었어요. 숨소리, 체온. 타일을 붙이는 뒷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죠. 정훈 씨,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죠? 그는 미소 지으셨어요. 고객님이 부르면 언제든 오죠.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경이에요. 아, 그럼 미경 씨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가 떠난 뒤 주방에 서서 타일을 만졌어요.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눈을 감아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고 시절 교생 선생님을 보며 설렜던 그때처럼 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죠. 정훈. 제 가슴은 불붙은 듯 뜨거웠어요. 정훈님이 주방 타일을 고치고 떠나신 날, 제 마음은 불타는 들판 같았어요. 그의 손길, 눈빛, 낮은 목소리. 모든 게 제 안에서 맴돌았죠. 거실에 서서 새로 붙인 타일을 만졌어요. 그의 손이 닿았던 곳, 그의 땀이 스며든 공기. 다시 보고 싶었어요. 아니, 곁에 두고 싶었죠. 여고 시절, 교생 선생님을 몰래 바라보던 그때처럼 뜨거웠어요. 58,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왜 그의 이름 박정훈 이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훈님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커피를 내리며 그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며 그의 어깨를 생각했죠. 밤에 눈을 감아도 그의 손이 보였어요. 도배칼을 쥔 단단한 손, 타일을 누르던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의 얼굴, 땀에 젖은 목덜미, 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죠. 정훈. 그 이름은 심장을 두드렸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그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죠. 미경 씨가 부르면 언제든 오죠.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설마 했지만 제 안의 불꽃은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주방 천장 전등이 깜빡거렸어요. 사실 고칠 필요는 없었죠. 전구를 바꾸면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핑계를 찾았어요. 정훈님을 다시 부르고 싶었죠. 숨고 앱을 열었어요. 그의 프로필, 박정훈, 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번엔 다르게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죠.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방 전등이 이상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가능할까요? 11시, 저는 일부러 11시로 했어요. 정훈 씨와 점심을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답장이 왔어요. 가능합니다. 내일 뵙죠. 와, 애들 말대로 한마디로 심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 티셔츠 대신 몸에 달라붙는 검은 원피스를 꺼냈죠. 소매가 짧고 허리가 살짝 조이는 옷. 거울 속 제 모습, 잔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저는 여자였어요. 샤워를 했죠.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로션을 바르며 그의 손을 상상했어요. 그의 손이 제 피부를 스칠 때 어떤 느낌일까? 심장이 뛰었어요. 다음 날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훈님이 서 계셨어요. 와, 정말 멋있었어요. 키 크고 어깨 넓은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 짧은 흰머리, 깊은 눈매.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묵직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살짝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제 원피스, 살짝 드러난 어깨, 허리를 감싼 곡선.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어요.
그의 눈빛에서 알았죠. 저를 여자로 보시는구나. 그도 뭔가 감지한 눈빛이었어요. 미경 씨, 이번엔 전등 문제라고요? 자꾸 고장나니 저도 좋네요. 미경 씨 자주 뵙고요. 정훈 씨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네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전등을 살피셨어요. 전구를 만지작거리더니 이거 전구 문제네요. 새로 갈아 끼우면 될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는 아셨어요. 이건 수리 때문이 아니라는 걸. 타일을 고칠 때도 제 의도를 직감하셨죠. 제 시선, 손길. 그는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내심 저를 원하셨죠.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작업복이 근육을 드러냈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남자,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의 눈빛, 손. 나를 갖고 싶어 할까? 그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훈 씨, 오늘 오후 스케줄 어때요? 바쁘세요? 다음 일정이 2시라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의 눈이 제게 고정됐어요. 미소 지었죠. 잘 됐네요.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그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경 씨가 밥까지 주신다면 거절 못하겠네요. 부엌으로 갔어요. 테이블엔 소주병과 보쌈이 준비돼 있었죠. 시장에서 산 보쌈, 윤기 나는 고기, 쌈장 냄새가 퍼졌어요. 소주병은 햇살에 반짝였죠. 정훈 씨,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기 뭐하잖아요. 같이 먹어요. 그는 테이블에 앉으며 웃으셨어요. 와, 이거 완전 작정을 하셨네. 소주까지? 다음 스케줄 펑크 낼까요? 농담입니다. 가끔은 그래도 되죠. 안 그래요? 저 잠깐 손 좀 닦고 오겠습니다. 어디까지 닦는지 그는 한참 후에 밖으로 나왔어요. 소주를 따랐어요.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죠. 보쌈을 먹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그는 젊을 때 축구 선수를 꿈꿨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 얘기를 꺼냈죠. 우리 남편 저한테 전혀 신경 안 써요. 이름도 안 부르고 대화도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다른 불꽃이 있었죠. 그도 왜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하는지 충분히 아는 눈치였어요. 저도 그걸 알았죠. 소주 한 병이 비워졌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죠. 대담해졌어요. 정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훈 씨 보면 심장이 뛰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깊어졌죠. 미경 씨, 저도 솔직히 오늘은 당신을 그냥 두고 가지 못하겠네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무 황홀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정훈 씨 손 진짜 멋져요. 여자들 다 반하겠어요.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으셨어요. 다 늙었죠. 근데 미경 씨, 진짜 예쁘게 생기셨어요. 처음 볼 때부터 느꼈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죠. 그의 눈빛, 숨소리. 가까워졌어요. 장난스레 말했죠. 정훈 씨, 저 같은 아줌마도 여자로 보이나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아줌마라니, 미경 씨 정도면 훌륭하죠. 아주 매력적이세요. 그 말이 제 안에 불을 지폈어요. 그의 손을 끌어당겼죠. 저는 그를 부엌에서 거실로 데리고 갔어요. 햇살이 비치는 소파 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죠. 손길은 부드럽고 뜨거웠어요. 그의 입술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의 체온이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그의 셔츠를 잡았죠. 그의 심장 소리가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자 녹아내렸어요. 그의 숨소리가 귀를 채웠죠. 마치 물결이 몸을 감싸듯
그의 손길은 제 안의 모든 걸 깨웠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달콤하고 뜨거운 키스. 그의 품에 몸을 맡겼죠.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그가 원피스 지퍼를 한 번에 다 내려버렸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옷을 벗었어요. 소파 위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어요. 그의 손이 피부를 따라 움직일 때 황홀함에 빠졌죠.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는 살아있다는 감각. 그의 체온, 숨결, 손길. 모든 게 저를 타오르게 했어요. 서로의 갈증을 채웠죠. 그 순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했어요. 그가 귀에 속삭였어요. 미경 씨, 허벅지가 다 젖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죠. 햇살이 소파를 비추며 따뜻한 빛을 드리웠어요. 그의 품에서 숨을 쉬었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어요. 정우님과 그날 소파 위에서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제 가슴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의 손길, 숨결, 낮은 속삭임. 미경 씨,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말은 제 안의 모든 갈증을 채웠죠. 58, 젊은 여자처럼 사랑에 빠졌어요. 정우님과 저는 마치 20살 연인처럼 불같이 사랑했죠. 그의 체온은 남편의 차가운 손길과 달랐어요. 그의 눈빛은 제 존재를 온전히 봐줬죠.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 집안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때론 침실에서 서로를 탐닉했어요. 그의 손이 허리를 감쌀 때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했죠. 근데 그 불꽃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더 대담해졌죠. 집 밖 세상 속으로 사랑을 끌고 나갔어요. 처음엔 한강변 드라이브였어요. 정우님의 낡은 세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그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경 씨, 바람 쐬니까 좋죠?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웃었어요. 정훈 씨랑 있으면 매일이 좋아요. 강변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의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죠. 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은 동네 공원이었어요. 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그는 제게 꽃 한 송이를 건네셨어요. 미경 씨가 생각나서 샀어요. 저는 그 꽃을 가슴에 품었죠. 그의 미소, 목소리, 모든 게 저를 타오르게 했어요. 이런 설레임이 얼마만인지 너무 행복했어요. 며칠 후 북한산 비봉을 오르기로 했죠. 돌산이라 미끄럽다는 말에 정훈 씨가 웃으셨어요. 미경 씨, 제가 잡아줄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아침 등산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잔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20살 같았고 생기가 돌았어요. 버스를 타고 북한산 입구로 갔어요. 등산로, 돌과 흙이 섞인 길. 그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천천히 와요. 미끄러져요. 그의 손은 듬직했고 저는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웃으며 산을 올랐죠. 그의 농담 손길.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어요. 비봉 정상에 올랐어요. 구석에 있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커피를 나눠 마셨어요. 바람이 시원했고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정훈 씨가 내 허리를 감았어요. 그의 팔이 저를 끌어당겼죠.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정훈 씨, 저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에요. 그도 절 안으며. 저도요. 미경 씨, 북한산 정상 바위 위 세상에서 둘만 있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미경 씨, 고개를 돌리자 남편 친구 김 부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이 우리를 훑었죠. 정훈님 팔이 제 허리에 감긴 모습, 밀착된 자세. 김 부장 표정이 굳었어요.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그는 황급히 내려갔죠. 심장이 멎었어요. 정훈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모르는 듯 했죠. 근데 불안이 저를 삼켰어요. 곧 김 부장이 말할 거야. 곧 남편이 알게 될 거야. 불안한 마음에 정훈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훈 씨, 우리 오늘 완전히 들켰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두려웠어요. 아이들, 남편, 가족. 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폭풍이 왔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소리쳤죠. 최미경, 당신 뭐야? 김 부장이 북한산에서 당신이랑 어떤 놈 봤다고 하던데.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어요. 말을 잃었죠. 딸과 아들이 달려왔어요.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이래요? 미친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뭐예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둘 다 죽이고 싶지만 이번은 내가 눈 감아 줄 테니 당장 그 남자랑 끝내. 그 후 정훈 씨를 만났어요. 정훈 씨, 우리 잠시 멈춰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경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그는 체념한 듯 수긍했어요. 저는 가족에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의 손길, 미소.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마음은 정훈 씨에게 있었어요. 저는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출근한 날 또 정훈 씨를 불렀어요. 그는 왔고 우리는 당연한 듯이 다시 소파 위에서 서로를 탐닉했어요. 애절한 만큼 더 미친 듯이 몰두했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세탁기에 있는 제 속옷을 꺼내 확인했어요. 그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속옷엔 정훈 씨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말할 거 없이 이혼하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해, 넌 미쳐서. 제가 30년 지켜온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그는 등을 돌렸어요. 아이들은 저를 외면했죠. 엄마, 우리 믿었는데. 이혼 후 정훈 씨에게 갔어요. 정훈 씨, 이제 저는 다 잃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우리 같이 살아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차가웠죠. 미경 씨, 저 그런 생각까지는 없어요. 그냥 그때뿐인 거죠. 그의 말은 해머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매달려도 몇 번의 잠자리 이후 그는 떠나버렸어요. 혼자였어요. 그의 손길, 미소, 모두 그때뿐이었던 거죠. 제가 순진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가족을 배신하고 저 자신을 망쳤어요. 저는 먼저 아이들에게 무릎 꿇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 아빠 너희를 아프게 했다. 아이들은 배신감에 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몇 번에 찾아가 사과한 끝에 아이들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을 배신한 제 잘못, 평생 속죄할게요.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아직은 남편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조그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한때의 불장난을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남편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순간의 쾌락에 빠져 가정을 망치는 한심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한없이 괴로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